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바로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나싱이 엔트리 라인 CMF 폰2 프로, 요거는 장군제 때 구매를 했고요. 뭐 쿠폰이랑 결제 할인 0끌 해가지고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했는데 150불 언더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로 22만 8천원 정도의 부가세까지 다 해가지고 한 25만원 조금 넘게 줬어요. 자, 박스는 쌈마이답게 뭐 코팅이고 없는 그냥 무지 박스 같은 거에 이런 식으로 덜렁 스티커 한 장 붙어 있고요. 충전기 안 들어가 있다고 써 있고, PD 충전기 34W까지 지원, 램 8GB에 스토리지 128GB, 색상 표시 들어가 있고, 본품이랑 케이블, 주황색 심트레이 핀, 투명 케이스도 하나 주네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사실 CMF4는 처음 보거든요. 원을 안 써봤어. 물론 이제 백판의 소재나 디스플레이 하우징 이런 게 조금 싼 마이가 나긴 하는데 마감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되게 깔끔합니다. 자, 무게는 185g?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MF4는 뒷판을 갖다 아예 딸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유독 생폰 유저가 굉장히 많은 폰 중에 하나인데, 기본도 가벼운데 케이스 무게 빠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가볍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두께는 기본 7.9mm 정도 나오고, 카메라선 있는 부위가 10.4mm 정도. 바닥에 놨을 때 살짝 들썩거리긴 하는데 막 엄청 나쁘지는 않아요. 자, 상단에는 스와브 스피커랑 마이크, 하단에 심트레이가 들어가 있고, 잠깐만요, 이거 방수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IP54인데요? 나싱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는 25cm 깊이에서 20분을 버틸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트레이는 심1, 반대쪽에는 쌈마이답게 심2를 넣거나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트레이 옆에는 마이크랑 C타입 포트, 스피커, 좌측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볼륨 업다운 버튼, 우측에는 전원 버튼이랑 나싱폰의 AI 기능 에센셜 스페이스 버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켜보죠. 나싱은 애초에 모든 제품이 글로벌 향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한국어 선택 나오고요. 생각보다는 막 시작했는데도 부드러운데요? 뭐야 이게, 스마트 서랍? 아, 분류를 나눠놓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이 더 알아보기 쉬운 것 같은데요? 자, OS는 나싱 3.2, AP는 디멘시티 7300 프로, 8 플러스 128GB, 안드로이드 버전 15, 업데이트는 당연히 있죠. 얘들은 여러분들 진짜로 업데이트가 계속 있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이고요.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설정은 나싱답게 뭐가 없죠. 안드로이드 순정이랑 큰 차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AOD는 제한 없는데? 예전에 그 3A 때도 느꼈는데 디스플레이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아끼는 것 같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베젤도 그렇고, 정확한 건 나중에 찍어봐야 알겠지만 3A 때랑도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배터리 충전 모드, 저장 공간, 소리랑 진동, 색상 모드랑 색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주사율 설정, 그리고 뭐 접근성, 보안. 그래요, 역시나 뭐 딱히 볼만한 건 없습니다. 지문 인식은 어떤지 한번 해볼까요? 아, 얘들은 버튼이 너무 아래 있어. 인식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 가격대 제품은 대부분 광학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음파처럼 빠른 느낌이 들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딜레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돌아왔어요. 자, 오늘은 1월 3일이고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가면 아마 새해 첫 리뷰일 거예요. 제가 2026년 새해 첫 리뷰를 갖다가 뭘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제 채널의 근본이 또 여러분들 그 쌈마이 해외 직구 폰이랑 태블릿이잖아요. 뭐가 있을까 싹 훑어보다 보니까 요게 딱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새해 첫 쌈마이니까 칭찬부터 하는 게 맞겠죠. 먼저 볼 거는 디스플레이. 이게 여러분들 제가 세일할 때 좀 싸게 산 것도 있긴 하지만 애초부터도 원래 비싼 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은 좀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제가 살 때에 비해서 한 5만원 정도 비싸네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국 폰 말고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가격대의 폰이 어디가 있어요? 기껏해야 갤럭시 A17 정도 딱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얘 디스플레이가, 제가 여러분들 얘 언박싱 할 때 그랬잖아요. 나싱 3A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라고. 디스플레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똑같은 스펙이야. 베젤 사이즈, 최대 밝기, 설정에서 지원하는 옵션, 주사율.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3A 팀킬 아닙니까? 오히려 색역, 밝기,
색 정확도, 중국폰 빼고 아니 중국폰을 포함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의 기기 중에서 거의 최상급 품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둘째, 지금 OS 버전 보면은 Nothing OS 4.0에 안드로이드도 버전 16으로 판올림이 됐거든요. 4.0이 처음 나왔었던 게 11월 말쯤이었으니까 한 달 만에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얘가 사실상 여러분들 Nothing에서 판매하는 폰 중에서 거의 제일 싸구려잖아요. 물론 뭐 라인이 몇 개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사후 지원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플러스 통신은 Nothing은 글로벌로 판매를 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패치니 뭐니 할 필요 없습니다. SKT나 KT 같은 경우에는 OMD 등록만 하시면 되고요. U+는 그마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끼우면은 바로 VoLTE 뜹니다. 그리고 제가 요 가격대의 제품들을 사면은 웬만하면은 이 진동은 아예 안 키고 쓰거든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싼마이들의 특유의 진동의 느낌이 있어. 그 뭔가 그 뇌까지 떨리게 하는 듯한 그 묵직한 진동의 느낌. 물론 얘도 뭐 햅틱 강도 설정이 이렇게 3가지밖에는 없기는 한데 적어도 그 정도의 산티의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플라스틱 하우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어봐도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상당히 좀 견고한 느낌이 드는 게 나름 기본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셋째, 성능도 이게 이제 디멘시티 7300 프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냅으로 따지면은 7S, 7 요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이 급은 당연히 게임이나 뭐 이런 고사양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지만 그거를 빼고 나면은 쌩쌩 들어갑니다. 뭐 전화 받고 문자하고 카톡 보고 유튜브 보고 웹서핑하고 캐주얼 게임 정도까지. 이게 여러분들 Nothing OS의 장점이자 단점인 게 OS가 굉장히 라이트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AP 사양이 딸리니까 조금 라이트한 OS가 좋긴 하더라고. 뭐 실행, 전환 이런 데 있어서 얘 가격을 생각을 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자, 넷째 계속 갑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6.77인치에 배터리가 5000mAh면은 살짝 디스플레이 사이즈 대비 배터리 용량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실사용하면 생각보다 오래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얘한테 들어간 AP가 좀 구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보다 한 단계만 딱 위. 그러니까 디멘시티 8000번대만 들어가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리뷰할 때 항상 게임 테스트도 넣잖아요.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게임도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건데 얘는요 애초부터 그냥 그런 게임을 킬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들 벤치 같은 건 떠 있는데 게임 자체가 아예 안 깔려 있잖아요. 사용 패턴 자체가 배터리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지. 하지만 이외에 어찌됐건 얘를 실사용하는 러닝타임 자체는 굉장히 좀 길게 느껴졌고 충전은 분명히 34W라고 했고 박스 뒤에 표기도 PD 34W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 100W PD 충전기를 물려도 25W가 맥스입니다. 다섯째, 제가 예상했던 대로요. 얘 무게 체감이 오집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플러스 생폰으로 쓸 때 뭔가 그 심리적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되게 적어요. 저는 사실 생폰으로 폰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어요. 테스트할 때 빼고 실사용에서는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얘는 뒷판이 알리 가면은 동그란 요 핀이랑 뒷판 합쳐가지고 $9. 원화로 13,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사실 케이스 대신에 판을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안 끼고 다니게 됐고요. 그게 체감상 폰을 조금 더 가볍게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이게 제가 한 달 정도 사용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스가 안 나, 별로. 이 마감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카메라는 3를 갖다가 리뷰를 할 때 나싱에서는 얘 카메라 성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이 가격대에 카메라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카메라 특화폰은 아닌 것 같다. 2A랑 비교를 했을 때도 뭐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얘랑 여러분들 딱 $100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기준으로 한 14만 몇천 원 차이가 나는 앤데 두 녀석의 사진 품질이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주간 사진은 이게 3A 같은 경우에는 AP가 7S Gen 3가 들어가 있고 CMF2 프로는 7300 프로라서 ISP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샤프닝 이런 특성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런 어떤 종특을 제외를 하고 나면은 정말로 주간 사진은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좋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러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성비가 돌았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내가 저럴 애가 아닌데 새해부터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점을 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첫 번째 제가 3만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OIS가 들어간 게 맞아? 잔진동이 개 심한데 OIS만 잡고 EIS는 아예 안 잡는 건가? 욕을 오지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OIS가 아예 빠진 CMF2 프로랑 비교를 하니까 야, 이 3가
손녀더라고 다시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 그 Nothing OS에 EIS 센싱 있잖아요. 이게 있으나마나 한 것 같아 진짜로다가. 뭐 갤럭시, 아이폰 이런 건 둘째치고 중국 폰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플러스 저조도 이거는 제가 3A 때 얘기한 동영상 품질 문제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빠가를 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진이 그냥 센서 조금 좋은 거 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잘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휴대폰 같은 데에 있어서는 후보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Nothing OS 자체의 후보정 로직의 구림 플러스 7300%의 ISP 성능 이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3A도 여기 들어갔던 센서 대비 유독 주간 대비 야간의 동영상 품질, 사진 품질이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야간 한정이긴 하지만 이 3A보다도 더 구리더라고요. 자, 플러스 이제 마지막 필살기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영상을 켰고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브로스의 티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12월 10일 제가 다른 거 말고 아래 구멍만 막아볼게요. 이건 아마 제 야, 미쳤냐 이거? 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요거 제가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대체 아이폰 에어도 그렇고 왜 이러는 거야? 심지어 아이폰은 그래 뭐 수화보 쪽에 스피커를 살리고 아래쪽을 삭제를 했잖아요. 걔들은 뭐 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혹은 뭐 원가 절감이다 이런 명분 자체가 있다고. 근데 얘는 모노인데 소리가 이 위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아래 스피커에서만 나. 이게 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지금 일부러 등급 나누기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는 애플도 안 해 진짜로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종합평가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정말.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디스플레이, 이 AP OS 업데이트도 빠르잖아요. 나쁘지 않은 사우지와 가벼운 무게, 꽤 오래가는 배터리, 외산폰 치고 통신 관련 문제도 딱히 없어. 물론 디멘시티는 막 끊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거 생각도 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마감도 괜찮고 카메라도 OIS가 빠져있다는 거, 그리고 야간 사진은 진짜 못 쓰겠다는 거, 이런 점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래봬도 얘가 그 옵티컬 2배밖에 안 되지만 망원도 달려있거든요. 보시면 되게 땡기는 게 하찮긴 하죠. 그래도 달린 게 어디냐고 이 가격에. 플러스 액세서리도 싸고 이 기믹적인 즐거움도 어쨌든 조금은 있고. 진짜 제가 와, 내가 나싱을 극찬하는 날이 오는구나, 저 스스로도 너무 놀라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모노 스피커가 배렸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결론을 좀 내려드린다면 나는 30만 원 이하의 저렴이 폰을 찾는데 중국 폰은 싫다. 근데 그렇다고 갤럭시 A17을 보니 저 물방울 디스플레이랑 G99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다. 화면이랑 기기 성능 봤을 때는 저거는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추천. 거기다가 마감충에다가 홍대병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적극 추천. 근데 반대로 나는 갤럭시나 애플 아니면은 그냥 휴대폰으로 안 보인다. 플러스 디멘시티는 아직까지도 어쨌든 그 통신 관련 불편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거슬린다. 그러면은 A17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제가 그 갤럭시로 갈 분들 많이 열어줬잖아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피커 빼고는 이 가격대에 이런 제품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피커 잘 안 쓰시고 그냥 이어폰 꽂고 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라이트한 사용자용입니다. 30만 원 정도 되는 폰을 갖다가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괜찮다라는 거지, 이걸 막 플래그십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야 이씨 미쳤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나싱은 제가 3A 때도 그랬잖아요. 막 그 비싼 플래그십 만들지 마, 그냥 이런 쪽으로 가. 그냥 아싸리 딱이야 딱. 니네들한테 딱